이번 사연은 해온 거 없다고 눈치 주던 시어머니가 신우 남편과 사돈을 욕하길래 시어머니가 늘 말했던 논리대로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저는 올해 30이 되었고 내년쯤에 아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살고 계세요? 여유롭지 못해서 오빠와 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은 지원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들어가야 할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주변에 보면 양가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를 보조해 드려야 해서 맞벌이를 해도 남는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셨고 오빠와 저를 대학 학비까지 내주셨으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자식들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결혼 얘기가 오갈 때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 사정을 얘기했고 남편은 자기 부모님의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시댁 지원받고 결혼하면 아무래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을 것이라는 선배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남편과 저는 별 불만 없이 공평하게 돈 들여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더군요. 친구가 양가 도움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신혼살림을 꾸렸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남편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말만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처가가 형편이 좀 좋았으면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아서 결혼했을 거다. 근데 지원받지 못하고 결혼해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다. 우리 집은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는 은근히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가사일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시댁은 잘 살고 친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 차리기와 청소는 제가 도맡아 했고 남편은 설거지와 빨래 개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가사일을 제가 더 많이 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은연중에 나중에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나 봐요.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지만 시어머니는 여러 가지 간섭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 와서 살림 지적도 많이 하셨고요. 이런 것도 저는 견딜만 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신우도 결혼할 사람이라며 집에 남자를 소개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그 남자 집안 재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더군요. 대충 들었는데 시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신우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해주었는데 시세가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위가 해오는 집만큼 신우에게 해줬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는 터무니없이 모자라게 해간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 들으라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 할 만큼 해가기 때문에 매제가 집을 해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동생 부부는 여유롭게 출발하니 너무 부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쩌겠어요. 저희 부모님 사정이 그렇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모은 돈에는 한계가 있었던걸요. 남편은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위를 만나면 사위 기살려주는 말을 해주는 장인 장모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남편의 기대는 좀 허황된 것이에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은 명절 포함해서 저희 친정에 간 적이 20번도 안 됩니다. 명절이나 생신 같은 날이 아니어도 제가 친정에 가고 싶어서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은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 다녀올 때가 많았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길래 저 혼자 친정에 다녀온 적이 많았는데 남편은 나중에 처가가 불편해서 핑계를 댔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뭐가 불편하냐고 물었더니 저희 부모님이 자기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우 결혼하고 한참 후에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신우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이것저것 시키는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우가 음식을 잘 못해서 시어머니가 가서 음식을 해주고 오셨다네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신우네 시댁 제사 음식도 해주고 왔대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신우네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살림 봐주고 반찬도 해주고 오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 남편에게 잘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남편은 신우 남편이 부럽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여동생 결혼할 때 해줄 만큼 해줬기 때문에 매제에 부모님이 큰 지원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자기 엄마가 매제에게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것이라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 저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을 듣고 흘려버리지 못한 것은 제 자격지심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반찬 한 번 해다 준 적이 없다는 말을 종종 했어요. 사실입니다. 저희 엄마가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음식을 잘하지도 못해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식탁에 올리려고 노력했고, 남편도 제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장모님이 반찬을 해준 적이 없는 것은 불평하더라고요. 결혼 후 몇 달 동안 저는 집에서 음식을 하면 넉넉하게 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리고 왔습니다.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말벗도 해드리고 한참 있다가 왔어요. 남편 없이 혼자 다녀온 적이 더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면 싱글벙글 웃으시며 신나게 얘기를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싫은 티를 내셨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너는 시집 올 때 해온 게 없어서 이런 거라도 해오는구나?" 이런 말을 몇 번 하셨고, 저는 그 후로 시댁에 음식을 해서 가져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왜 음식을 안 해오냐고 하시며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시어머니가 해오라는 음식 해다 드렸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우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고 늘 자랑하시던 시어머니가 가슴을 칠 만한 일이 터졌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신우 남편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착한 부잣집 아들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남편은 "착하긴 누가 착해, 못돼 처먹은 것들" 이러더군요. 시부모님이 속상해하고 계시다며 남편이 저보고 시댁에 가보자 해서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위에 대해서 항상 칭찬만 하던 분인데 그날은 엄청 붕괴하며 사위와 사돈을 욕하고 계시더군요. 사돈이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을 며느리가 어디 있냐? 지 엄마한테 불만 한번 얘기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놈이 어디 있냐?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신우 시집갈 때 해준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시댁 눈치 보지 말라고 이만큼이나 해서 보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킬 수가 있냐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었어요. 신우가 해간 것은 1억 정도 될까 말까 했고 신우 남편이 해온 집은 20억짜리 집이었거든요. 저는 나중에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는 시댁에서 받을 재산이 훨씬 많다는 생각에 좀 힘들어도 불만을 갖지 말자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친정부모님 집을 나중에 오빠와 반씩 상속받는다고 쳐도 시부모님에게 물려받을 것이 20배는 되지 않거든요. 시어머니는 신우의 시댁이 아주 못된 것들이고 신우 남편도 자기 마누라 감쌀 줄 모르는 못된 놈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사돈이 그 정도 해줬고 앞으로 물려받을 것이 많으면 며느리한테 그 정도 요구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얄밉고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은근히 눈치 줬던 것이 생각나서 제가 또 말했어요. "시매부가 해온 집만 해도 20억이에요. 아가씨가 해간 게 1억 정도고요. 그리고 아가씨네가 시댁에서 물려받을 재산은 그거보다 훨씬 많다면서요. 그럼 저보다 아가씨가 훨씬 남는 장사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해오라는 거 다 해왔어요. 땡땡씨가 저보고 해온 거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거라고 말해도 사실이니까 듣고 말았고요. 근데 아가씨는 저보다 훨씬 더 차이나는 결혼을 했으면서 불만을 얘기했대요. 제가 아가씨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차이나는 결혼을 하면 저처럼 숙이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얘기해 줄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눈치 없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하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나 어머님이 눈치 주는 말을 해도 참고만 살았다. 신우는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았는데 나보다 더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나 어머님 말대로라면 말이다. 신우 남편은 자기 처가에 자주 찾아오기라도 했지.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그런 것들 기분 나빠도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다. 내가 한 행동 남들이 나한테 하면 속으로만 기분 나빠해야 하는 거다. 이런 거 입 밖으로 내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다. 당신이나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신우는 나보다 더 기우는 결혼을 했으니 자기 시댁에 하녀처럼 굴어도 되는 거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 안 좋은 얘기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와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그 후로 저와 남편은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남편과 화해했고 그전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신우는 그 후로 이혼 얘기가 없었습니다. 신우도 자기 남편과 화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시댁에 똑같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 뵈러 가자고 먼저 말해서 다녀왔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마음도 좀 풀렸고요. 이혼에 대한 생각도 들곤 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요. 본인이 한 행동을 남들이 본인에게 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다. 참 명언인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니 다행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